이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환타증권의 설륜역 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양대 지수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좀 시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오늘 좀 더 뚜렷해지는 흐름이 아닌가 싶거든요. 큰 시장의 좀 특징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큰 특징이라고 본다라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약세고요. 건설은 일단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엔화 약세 때문에 고민에 빠졌었던 자동차 섹터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엔화 약세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엔화가 강하게 반전을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모비스까지 글로비스까지 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달러 강세에는 계속 영향을 못 받았었는데 반대로 엔화 약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반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엔터주들이 오늘 강세도 코스닥 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박스, CJ, ENM 등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주 약했기 때문에 장 초반 바이오 주식들 약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 LG생활건강의 실적 때문에 화장품 섹터주들도 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사물인터넷 쪽도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다시 움직이는, 좀 쉬었다가 움직이는 섹터들, 특히 이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엔터주들이라든지 이런 섹터주들이 좀 강하게 반면에 지금 인터넷 포털과 게임즈 섹터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매물을 막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시에 잡히면서 종목들 굉장히 강한 시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6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화학주 좀 먼저 점검해볼게요, 부장님. LG화학이 오늘 3%까지 조정이 나왔거든요. 동부판만농 인수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좀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도 양봉이 올라오면서 장주 저점에서는 좀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화학주들 장 초반보다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난주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급락을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부각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지금의 최악의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긴 안목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좀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동부팜 한농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전기차 관련해서 좀 수주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되돌려졌다가 지금 1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은 25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 지지선 계속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27만 원 이 가격대를 다시 좀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추세를 복구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만 원 부분까지 다시 올라가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약세권은 좀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대우조선해양이 오늘도 지금 신저가 내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에 잠깐 급반등한 이후에는 다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구간에서 그래서 굉장히 시세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고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다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우조선만 지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도 지금 양봉입니다. 저점에서 끌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장부 가격이 7,000원 부근이라는 점,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침에 손절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의 저점을 다시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나마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최악의 구간이고 최악의 모든 상황들이 다 주가에 녹아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손절을 당장 해서 큰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셔서 종목 교체를 위한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종목에서 큰 손해를 보시고 지금 파신다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라면은 그때를 손주손으로 잡으시고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약 한 9,000원 선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 이 부분대까지를 다시 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도 최악의 구간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데 무리해서 좀
판다는 건 좀 그렇고요. 증자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이제 증자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도 향후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증자라면 주가가 한 번 더 눌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싸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뒤에 증자를 결정할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조선주들은 대체로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대우조선만 좀 약세였는데요. 일단 대우조선도 오늘 양봉 상태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시가 내지는 오늘 저점 추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추가적인 좀 반등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오늘 저가 라인을 좀 깨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오늘 좀 바이오 쪽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뉴욕장에서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종목들 좀 양봉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고요. 좀 낙폭 줄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메디포스트, 뭐 코롱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도 좀 낙폭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오히려 바이오 섹터주도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요.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주들 강합니다.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실적이 되는 기업만 사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좀 리딩하면서 많이 올라왔었던 대형주 성격의 메디포스트나 뭐 코롱생과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잘 버티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CTC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바닥을 잡고 올해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더 활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 쪽은 실적이 되는 기업만 하는 게 지금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메디포스트는 좀 가지고 갈 만한 메리트 있다고 보세요? 메디포스트도 좀 변동성이 많이 큰 상태인데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메디포스트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13만 원입니다. 13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앞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딱 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손절은 오늘 저점이 깨지면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점이 다시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반등을 노리셔서 1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이겠고요. 13만 원 부근에서 다시 좀 매물이 나오면은 일단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매도한 게 눈에 띄네요. 네, 이어서 상승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는 쪽 오랜만에 화장품이 이제 아닐까 싶은데요. LG생활건강의 시세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메르스 종식 얘기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탄력 받고 있거든요. 특히 호실적 발표와 LG생활건강에 대한 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화장품이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LG생활건강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죠. LG생활건강은 물론 화장품만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좀 실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 쪽에서의 좀 선전이 눈에 띄고 있죠. 중국 쪽 바탕으로 한다면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 이거 두 개는 좀 계속 보셔야 되겠죠. 일단 다만 이제 LG생활건강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좀 음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좀 고점되었었던 한 85만 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았던 모습이죠. 단기적으로는 갭을 메꿀 수 있는 흐름도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보유하신 분들의 좀 영역이 아닐까 해서 만약에 나중에 저가 매수를 노린다라면은 80만 원이 한번 깨질 때 정도를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좀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쇼박스 한번 볼까요? 지금 암살이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초반에 거래 600만 주 넘게 실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양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쇼박스 좀 계속해서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쇼박스는 지금 암살에 대한 흥행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이제 코어기라든지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반기에 대작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쇼박스 지금 신고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종목은 지금 수준이라면은 오늘 저점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정받을 때마다 가져가시는 뭐 저점 매수를 하시거나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쇼박스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나 CJ ENM 같이 배급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 특히 해외 시장에서도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 오늘 눈에 띄는 게 바로 두산 인프라 코어거든요. 뭐 실적도 일단 2분기에 좀 발표가 됐고 밥캐 사전 IPO가 또 8월에 완료가 된다라고 좀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이라서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워낙 건설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기관도 엄청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졌고요. 외국인들도 꾸준히 팔다가 금요일장부터 좀 사기 시작했는데요. 개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두산 인프라코어도 건설 경기 회복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시아 인프라은행이 투자를 계속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확률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단기 급락한 만큼 9,000원대 좀 저항이 있습니다만 9,000원대 좀 회복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낙폭이 좀 과대한 상태라서 추가적인 반등은 좀 보유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저항대는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특징적인 종목으로 파티게임즈가 하나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무상 증자 최근에 굉장히 신고가 내면서 잘 나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한 9시 반 구간에 지금 유무상 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11%까지 낙폭 확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주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을 살펴봤습니다.